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인중개사로 공부해서 28회차 공인중개사에 합격한 장민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4년차 개업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연령대에 이만큼 잘 어울리는 직업이 몇 가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직업으로 고려해도 좋고요. 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고려해도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또 타 업종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반면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는 직업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위치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선에 있다 보니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소공으로 근무하지 않고 시험 합격 발표 후에 바로 사무실을 찾으러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제 사무실을 갖고 제 사무실에서 수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바로 입지입니다. 이 부동산의 입지가 중요하듯이 저도 제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입지를 굉장히 많이 고려했는데요. 왜냐하면 입지에 따라서 총 두 가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중개하게 될 대상물이 달라지고요. 대상물이 달라지면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분, 그 대상물을 찾는 고객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물건지와 나의 성향, 영업 스타일이 맞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지는 좋으나 권리금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한 부분은 제외하였고요. 저렴하더라도 입지가 너무 빠지는 곳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서는 제가 잘 아는 지역 내라는 제한 범위를 두었습니다. 쉽지만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로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자체가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원칙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또 이 사람과의 이 관계는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를 해줘야 이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계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없는 계약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공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아마 좀 안 됐을 때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커스의 공시법 교수님이시죠? 김희열 교수님 저도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그 김희열 교수님 부동산과 공동 중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제 강의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같이 일을 또 하게 되니 그 10대 소녀가 마치 하이틴 스타를 만난 것처럼 되게 가슴이 벅차고 좋은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뱃살이 많이 좀 늘긴 하는데요. 그것 빼고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바로 이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영역이 세분화될 것이고 전문화가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다면 고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동산에서 특히 주택은 자산인과 동시에 주거 공간인데 이 가족이 주거하는 공간인 만큼 인생의 경험이 묻어나는 40, 50대 연령층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도 물론 빨리 부를 추측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경제적 정년기는 40, 50대에 많이 형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요 정도 연령대에 사시면 고객들과 의사소통이나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무질서한 중개가 많아지면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통제나 관리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개사들의 전망은 지속성, 연속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문성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갖고 노력을 해야 좀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잘 해주시거나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줄 줄 아는 분이면 좋다고 생각되고요. 단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 주관이 강한 독불장군이거나 특히 눈치가 없으면 진지하게 한번 다른 직업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계절 순환기적으로 보면 보통 한 12월 말에서 익년 구정이죠. 뭐 2월
전까지는 조금 비수기예요, 사실. 그러면서 가격도 일부 좀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이제 꽃이 피는 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릴 때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우상향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이사철을 하면은 이제 학군 이사철이 많고요. 봄, 가을에 학군 수요에 따른 이동.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나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2년차, 4년차에 따른 거래가 증가하고요. 또 이제 토지나 상업용 건물,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 같은 이슈에 따라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수확을 거두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매도자분과 임대 의뢰인분 혹은 집을 빨리 빼고 나가고 싶은 임차인분은 환한 미소로 고객들을 응대해 주시면 계약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고객분들에게 미리 좀 팁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팁을 숙지하시면 내가 집을 빨리 거래하기가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집에 방문 시에는 집에 있는 모든 등을 켜놓으세요. 다 켜놓으시고요. 우리 집은 햇빛이 잘 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다 꺼놓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커튼은 열어두시고요. 블라인드는 모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까지 여는 분 계시는데 창문은 일단 닫아두세요. 외부 소음은 차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외부 소음은 아마 고객분께서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 이동 동선이 있죠. 거실과 방 이동할 때 큰 짐이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발에 걸릴 경우 집이 좀 협소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주방이겠죠. 가스레인지 위, 싱크대 위, 식탁 위에 모든 짐은 일단 안에 숨겨주세요. 그러면 주방이 넓다는 인식은 집이 쾌적하고 넓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분께서 집을 선택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여름에 공기는 시원하게, 겨울에 바닥은 따뜻하게. 여름에는 전기비 아끼지 마시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시길 권해드리고요. 겨울에는 손님들이 바닥을 밟았을 때 온기가 느껴질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고수분들이 간혹 사용하는 방법이신데요. 손님이 오시기 전에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향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어플들이 워낙 잘 되어 있죠. 지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매물의 형태와 지역에 따른 시세,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기본 공부 있죠. 교통이라든가 학군 정도는 학습을 하시고 중개사분을 이제 부동산을 찾아야겠죠. 그럴 경우에 지역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천받아서 몇 개의 부동산을 리스트업해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중개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중개사분을 만나셨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복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분도 좋으신데 전문성까지 갖췄다 그러면 이런 분과는 끝까지 인연을 이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대상 물건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른데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원룸,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율이 굉장히 좋고요.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도 굉장히 빨라요. 오늘 당장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 한 달 이내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개 보수를 받는 시점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개 보수액이 자체가 크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시장이죠. 이제 아파트, 특히 아파트 주택 시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보통 두세 달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고 2, 3개월은 중개보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도 많이 올라가서 중개보수는 많이 커지는 반면에 법적 리스크도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시장이죠. 토지나 상업용 건물, 공장 등 특수 물건들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법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거래 횟수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큰 시장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1년에 한 건 할지 2년에 한 건 할지 처음에는 준비하기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피스텔과 상가, 특수물건을 병행하거나 아파트와 상가, 특수물건을 병행하는 구조로 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계약들이 좀 불규칙한 시장들을 병행해 가면 수익 구조의 다양을 추구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수기에 준비하셔서 성수기에 큰 수확을 거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개업공인 중개사는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종용하지 마시고요. 덕과 복은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나중에 복이 되어서 다 돌아옵니다. 개업 초창기에는 돈을 계약하지 마시고요. 경험을 계약한다는 생각으로 계약하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망설이시는 시간에 해커스 공인중개사와 딱 3개월에서 1년만 투자해 보세요. 고민 대신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